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말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이유.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화려한 학벌을 가진 사람도,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만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은 따로 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다. 크게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다. 남들이 쉽게 내뱉는 말 대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배려해서 나온 말들이었다. 그 말들이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어떤 스펙보다 오래 기억된다. 오늘은 그 6가지 말에 대해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기는 법을 배웠다.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법,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다. 상대가 틀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직장 회의를 떠올려 보자. 팀장이 어떤 방향을 제안했는데 당신은 그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때 2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 방향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2 말의 내용은 동일하다. 모두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부정하고 들어간다. 2번째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화법의 차이가 아니다. 세계관의 차이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늘 싸운다. 반면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나는 그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도 관계를 지킨다. 더 중요한 건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실제로 그 상대방의 생각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측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고등학생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대학 안 갈 것 같아라고 말했다. 보통의 부모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열었다. 아이는 사실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해준 덕분에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생각을 꺼낼 수 있었다.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결국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진다. 이제가 부족했습니다.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한다는 것의 무게. 실수를 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는다. 그 이유가 자신밖에 있기를 바란다. 그때 상황이 워낙 급했어서요. 거기서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서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엔 특수한 케이스라서요.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남는다.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신뢰의 실이 조금씩 끊어진다.
반면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는 말은 짧지만 무겁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 상황을 직시할 용기,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성숙함,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는 암묵적인 약속. 흥미로운 것은 역설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한 선배 직장인의 이야기다. 그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큰 실수를 했다. 데이터를 잘못 분석해서 팀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후 그는 팀 전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팀에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팀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를 무능하다고 여겼을까? 오히려 반대였다. 팀원들은 그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솔직하다. 그리고 책임질 줄 안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책임을 지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자기 포장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변명은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준다. 그러나 책임은 그 이후의 삶 전체를 지탱해준다. 참고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감사와 배움을 함께 말할 줄 아는 사람의 깊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많이 한다. 그러나 덕분에 배웠어요 라는 말은 잘하지 않는다. 이 두 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감사합니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덕분에 배웠어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 안에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내 성장에 기여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것을 선물하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원한다. 그냥 도움이 된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기를 바란다. 덕분에 배웠어요 라는 말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당신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이다. 배움은 아무에게서나 올 수 없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 말을 할 수 없다. 덕분에 배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 중견 기업의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신입사원이 회의에서 소심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 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그 신입사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생각 못했던 관점이었어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지, 그리고 그 임원을 얼마나 존경하게 되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거기에 배움까지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숙고를 선택하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이유. 우리는 빠른 반응을 능력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즉각적인 답변, 빠른 의사결정, 머뭇거림 없는 확신. 이런 것들이 유능함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시대다. 그러나 이 말은 그 흐름에 역행한다.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말이 품격을 갖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말은 감정을 다스린다.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았을 때, 불공정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려 한다. 그 반응의 대부분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들이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충동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다. 둘째, 이 말은 진심을 담보한다. 바로 대답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대답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은 내가 드리는 대답이 그만큼 무게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신호다. 셋째, 이 말은 대화 상대를 존중한다.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는 대답이 아니라 당신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담고 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어느 날 큰 다툼을 했다. 상대방이 화가 난 채로 우리 이렇게 계속 싸울 거면 결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상대방도 감정이 폭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 당장 대답하기보다 오늘 밤 충분히 생각하고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다음 날 두 사람은 훨씬 차분한 상태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날 밤의 침묵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렸다. 빠른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다. 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상황을 키우지 않고 품격을 남기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상황에 놓여보면 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상대방에게, 내 실수로 불편을 끼친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험담한 것이 들려온 상대방에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어려울까?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 안에는 선택이 있다. 상황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칠 것인가? 내 억울함을 끝까지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여지를 줄 것인가?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대방에게 빚을 남긴다. 악의적인 빚이 아니라 감사의 빚.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다는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다. 물론 이 말이 아무 상처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처를 받고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 혹은 내색은 하대 관계를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다. 한 친구의 경험이다. 그 친구는 오랜 친구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다. 자신이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이었다. 그 친구가 찾아와 사과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악의로 그런 게 아닌 건 알아. 그냥 앞으로는 조심해줘. 그 말 한마디가 10년 우정을 지켰다. 만약 그 자리에서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냈다면 그 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 끝났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는 약자의 말이 아니다. 관계를 지킬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단 중요한 전제가 있다. 이 말은 정말로 이해하거나 혹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이해도 하지 않고 괜찮지도 않으면서 이 말을 하면 그것은 억압이 된다. 감정을 누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은 더 큰 폭발로 이어진다. 진짜 괜찮습니다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육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견으로 말하는 사람이 성숙해 보이는 이유.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현실을 규정한다. 이건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처럼 들린다. 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의견이 된다. 단순히 단어 몇 개의 차이지만 그 효과는 전혀 다르다. 단정하여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틀렸을 때의 문제다. 이건 이래라고 단정지었다가 틀리면 그 사람은 틀린 것이 된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했다가 틀리면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이 된다. 사람 자체가 아니라 생각만이 수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의견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기가 훨씬 쉽다.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다. 단정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하다. 언제나 그 사람의 기준이 옳고 다른 의견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다. 나의 다른 의견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명한 투자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을 의견으로 말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 의견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이 말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적 겸손이다. 그리고 그 지적 겸손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의 증거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단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그 알을 담고 있는 말이다. 마무리 말이 쌓이면 사람이 된다. 6가지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즉각적인 반응보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말들이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택한 말들이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한 말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언어가 된다. 그리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자. 내가 부족했던 순간을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덕분에 배웠어요 라고 말해보자. 급한 순간에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상처를 받았지만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할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이 6가지 말이 쌓일 때 사람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당신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그 사람은 말이 달랐어.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갔고 곁에 있으면 편했어. 그것이 품격이다.